이게 엄청 귀여운 게 미술이라는 거 한번 거치고 나면 별로 안 귀여워져. 아, 다 노잼 된다? 네. 다 진지충 된다? 이 귀여움이라는 게 사실 이게 되게 남성성과 굉장히 그 정면에서 부딪히는 지점이잖아요. 왜냐면 남자는 귀여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귀여워도 귀여운 걸 알면 안 되고 남이 귀여워해주는 그래야 돼 그런 포지션이에요. 자기가 귀여운 걸 알면 안 귀여워지는 그런 시대를 사실 쭉 우리는 살아왔는데 지금 되게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 됐고 이 귀여움의 범위가 보면 되게 많이 확장된 것 같아요. 귀여움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런 강력한 문화 코드가 된 건지 한번 오늘은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아연님, 태균님, 상소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조각가 유아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균 큐레이터입니다. 화가 김상수입니다. 귀여운 남자 얘기하니까 왜 요즘에 그 애견남 유행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애견남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장벽이 좀 더 무너지면서 뭐든지 다 귀여워도 되고 사랑받아도 되고 좀 그런 게 평평해져서 더욱더 좀 귀여움이라는 게 확장돼서 쓰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애견남 보면 또 귀여울 수밖에 없고 막 이런 느낌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사람이 너무 귀여움 하면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귀여움 좋아하세요? 근데 찾아보세요 다들? 귀여운 거요? 네. 근데 그걸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알고리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만 나오는 사람도 진짜 많고 맞아. 그 각자 귀여움이 좀 다 다른 느낌도 있고 전 사실 귀여운 거 약간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귀엽죠. 귀여우니까 그 밟을까 봐 그러니까, 무서운 아니 거야? 밟을까 봐 무슨 마동석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나는 약간 밟을까 봐 무서운 것도 있어가지고. 당연히 뭐 그런 동물 이런 게 귀여운 건 괜찮은데 약간 사람이 되게 귀엽거나 할 때나 아니면 뭔가 사실은 되게 큰 힘을 가진 데에 마스코트 같은 게 이게 되게 귀엽게 어필될 때 요즘에 뭔가 많잖아. 그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의심하게 되거든요. 약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애기처럼 아예 진짜 힘이 없는데 그냥 귀엽고 막 이러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마스코트 막 엄청 강력한 힘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귀여운 표피를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나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많이 있거든요. 약간 이게 귀여운 거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그러니까 귀여우면 그냥 귀여워하면 되는데 약간 무서울까 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거는 되게 그 귀여움이라는 게 갖고 있는 좀 정치적 무해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치적 무해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주체, 객체 혹은 이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귀여운 캐릭터들은 맞아. 그냥 중간지대를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피카츄 같은 애들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 일본 항공? ANA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타는데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런 홍보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선 포켓몬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켓몬들을 보면 그런 얘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되게 귀엽고 그런데 사실 그게 되게 문화 자본으로서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잖아요. 사실 제가 귀여운 걸 일단 의심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뭔가 느껴지는 사실 이게 무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문화 코드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뭐 냉전 시대다 하면 너 이쪽 편이야 이쪽 편이야 약간 이런 게 딱 오히려 명확했지만 그게 이제 갈수록 어디가 붕괴되고 점점 더 다원화되고 그리고 개인화되고 이러면서 약간 나 이외에 많은 것들이 좀 누구 편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까 전면에 내세우는 것들이 좀 귀여운 것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약간 여기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왜 의사가 옛날 의사 같은 경우면 의사 선생님 하면은 뭔가 진짜 선생님 같고 되게 남성적인 직장이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에스테틱을 받으러 가니까 뭔가 이렇게 치료도 잘해줄 것 같고 치과 갈 때 엄청 서비스 그런 것들이 되게 귀여운 느낌으로 많이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엄청 예쁘게 해서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설명도 엄청 친절하게 많이 해주시고 옛날에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나 어디가 아픈데 여기 어디 병인지 모르겠는데 무작정 가니까 말을 들어야겠다라는 태도였으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알 것도 많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권위적임이 다 무너지고 다 귀여워질 수 있었다? 그런 느낌에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그게 귀여워져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귀여워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 그들이 귀여움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감정을 계속 작할까? 이러면은 자본의 선택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여워질 수밖에 없었나? 그럼 이제 귀여우면 쉽사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서비스직이랑도 또 연결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귀여움이라는 게 좀 이렇게 단순히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예술가들한테 이런 귀여움의 코드가 많이 작용하거나 적용되고 있나요? 저는 이제 귀여움을 어느 포인트에 귀여움에 줄 것이냐라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마다 귀여워하는 지점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귀여워할 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를 귀엽다? 귀엽다고 이야기할 때. 근데 작품도 비슷하잖아요. 그 스스로 너무 귀여워 하면 안 귀여운 대로 귀여운 척하지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귀엽지만 뭔가 허술하거나 아니면 뭔가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삐끗했을 때의 그런 저는 귀여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유머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업적 유머?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어떻게 유머러스한가?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귀여워 보이는 순간일 수도 있고, 뭐 미술도 그렇고 귀여움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언어니까 얼마만큼 내가 쓰는 언어와 유머 감각이 그들에게 먹혔는지, 그럼 이 귀여움이 얼마큼 호소됐는지 이 정도의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 자체로 귀여움을 하는 게 좀 치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일단 인기가 많을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귀여움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요. 치사할 수 있다라는 지점은 좀 치트키로 쓰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작품에 고양이랑 애기 사진 갖고 와서 귀엽지 했는데 거기서 안 귀여워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치트키는 약간 치사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아까 말씀 주셨던 뭔가 팝아트스러운 거, 사실 라부부가 요즘엔 대표적이잖아요. 홍콩계 작가가 만든 어떤 캐릭터인데 그거를 이제 상품화 해가지고 뽑기 느낌으로 이제 인형으로 만들어서 그게 갑자기 대성을 한 거죠. 왜냐면 희귀템도 있고 희귀템이 아닌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현대미술이라고 하면은 그 행위나 욕구를 자극하는 지점까지 미술로 끌어들이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지금 현대미술에서는 조금 귀여움을 어떤 토큰화해서 잘 사용하게 된 계기인 것 같고, 무라카미 다카시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이제 룬카싱이 같이 협업을 해서 작품을 봤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그 귀여운 캐릭터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가인지 몰랐으니까 이 캐릭터가, 나는 라부부로 캐릭터로 알았는데 여기 사람이 여기 그렸네로 보면서 또 갑자기 그 그림이 더 사고 싶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애초에 저는 좀 생존 방식에 가까운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특히 귀여움이든 그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되는 것들이, 물론 그거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를 이제 노력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맞아.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예술에서 귀여움을 느끼게 될 때는 피상적인 부분에서는 모해화 같은 그 작용을 거칠 때 가장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대표적으로 되게 힘있고 안 귀여운 대상을 강제로 귀엽게 만드는, 모해화시켜서 편안하게 좀 이렇게 닿을 수 있게 만드는 뭔가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자본시장에서의 논리로만 잘 팔리라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게 잘 팔리니까 그렇게 자본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지 방향이. 그럼 태균님이 보기에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은 네.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전시하기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팔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둘 다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이렇게 어떤 이게 미술관에 걸릴 수 있다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는 뭐 아무런 그런 논쟁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미술관의 권위로만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잘 팔려서 그 사람이 그걸 그리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먹히니까 그거를 계속 그리는 것도 맞고, 그걸 자기가 진짜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는 것도 순전히 개인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형성이 된 거고. 미술관에서는 절대 불러주지 않고 어떤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현대미술스럽진 않은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엄청나게 잘 팔리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작가들인데 그냥 우리들 일반적으로 아는 작가들보다는 훨씬 많이 파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의외로 그런 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약간 캐릭터 그리고 아니면은 귀여운 꽃 그리고 막 이런 엄청난 모해화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과 무라카미 다카시의 차이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라카미 다카시는 세계적인 작가고, 그리고 어쨌든 미술계에서도 인정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상업적인 것도 잘 팔리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외에 겉으로만 봤을 땐 둘 다 귀여운 거 그리고 둘 다 예쁘장하고 깜찍한 거 그리는데 왜 둘이 차이가 날까 했을 때는 전 무라카미 다카시는 작가의 의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의도 없다고 했지만 저 의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보는 사람이로 하여금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을 봤을 때는 오타쿠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돼요.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귀여운 것들을 그리면 제가 그 작품을 보면 제가 그 대상이 돼버린 느낌인 거예요. 아무리 뭐 오타쿠적인 거를 막 이렇게 그리지만 오타쿠를 대상을 그리는 거라기보다는 오타쿠인 사람을 호소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층위가 조금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보편적인 차이가 1차적으로 발생하니까. 아니 무라카미 다카시가 그렇게 현대미술로 선택받아 성공한 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갤러리의 그 운영 수많은 방식, 물밑 네. 작업과 로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쵸. 그러니까 반고가 그런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사람 작업이 진짜 좋아서 미술사에 편입된 게 아니라 그 테오의 그 형의 아내가 갤러리랑 엄청 친해가지고 그 편지랑 싹 다 모아서 머천다이징을 잘했어요. 그래서 반고가 이렇게 뜬 거고. 사회적 맥락이랑 그런 상황을 봐야 된다고 했던 게 일본은 되게 뭔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쵸. 나라거든요. 그래서 맞아. 사실 그 동시대 미술 쪽에서 오히려 그 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카시가 그때 이제 200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그 일본화라고 해야겠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와 그 모해화를 이렇게 결합시키고 거기서 이제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된 거 플러스 잘 팔린 거는 말씀하셨던 그런 물밑 작업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게 다양한 그 뭐 카니에 웨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랑 협업했던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랑 결합된 거지 사실 작품 자체가 이렇게 된 거랑은 조금 그 별개다. 네, 좀 별개로 봐야 별개로 맞아요. 본다기보다는 그냥 좀 다른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비슷한 게 갑자기 그 약간 살짝 떨리는 말,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 단색화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그 저는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네, 게 맞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좋고 멋지긴 하지만 다만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지점에서는 사실 한국의 단색화 자체가 값싼 동양.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맞잖아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인정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외적 형태 자체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굉장히 유사한 지점을 보이는데 여기 안에서 되게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그거죠. 미국이 이 정도로 대단하게 했는데 여기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네? 이건 인정해줘야지라고 외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은 대표한 게 없었는데 한국을 맞아요. 대표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같이 바뀌면서. 커간 그런 게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귀여운 것들이 현대미술관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미감이라는 권위잖아요. 동인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하나의 취향이잖아요, 현대미술이라는 게. 근데 사실 그거의 어떤 권위를 없애버리니까 귀여운 그런 캐릭터나 마스코트들이, 그래서 사실 거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귀여웠을 때 매끈해지고 그래서 되게 상품화되기 쉬운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지금 현대에 와서의 특이점을 가지기가 어려운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술이라 하면은 뭔가 특이점이 있어야지만 발설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귀여움도 특이성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잖아요, 귀여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어서 그 특이점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막 헉스럽거나 막 조금 더 크리피하거나 이런 지점들이 한 번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그냥 상품으로 매끈하게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억함이 있는데, 제가 그 젠몬 이번에 이렇게 새로 생겼잖아요, 건물. 젠몬을 누구가 사랑한 사람. 네, 그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지금 강아지가 있어요. 그리고 막 셀피존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마침 이불 전시를 갔다가 이제 젠몬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불 전시에서는 같은 어떤 조형감과 그 덩치의 스케일들이 엄청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젠몬에서 벌어지는 건 대부분 다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미술의 권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저는 미술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권위라기보다는 이게 모든 것이 미감적인 것이 다 상품화되고 상업화됐지만 그것마저 상업화를 못 시키는 그런 계속 시선을 작품으로 둬야만 하는 지연성이 저는 그런 데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귀엽지만은 않은 헉스러움, 크리피함. 헉스러움과 크리피함이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에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귀여움은 귀여워도 있을 수 있... 근데 그런 막 진짜 그런 상업화된 귀여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귀여움들도 미술관에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엄근진한 미술들에 비해서.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제 뿌리 작가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 고양이 데디 있어요. 고양이를 유명하게 밈처럼 만들고 싶어서 고양이를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그리고 많이 조각으로도 만들고 엄청 귀엽기도 하고 또 엄청 잘 그려요. 그래서 미술관에도 많이 있고 특히 상업적으로도 엄청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예시를 들어보자면 현대성에 대한 그 귀여움을 가장 잘 표현을 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밈적인 어떤 태도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계산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 귀여움의 앙대를 이제 닿아 있어서 그래서 미술관에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온 것 어떤 같은데. 문화적인 코드라는 거죠, 네. 귀여움이. 근데 이게 좀 더 어떤 서브컬처와 대중문화에서 파생된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고급 취향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사실 그 귀여움이라는 게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초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이제 복잡하고 되게 맥락적이고 언어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것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또 요즘에는 이제 추세 또 미술관으로 계속 영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네. 귀여움도 미술관에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애초에 그 저희가 미술에 그게 넓어진다라는 것 맞아. 자체가 사실 네. 어디까지 이걸로 봐줄 거냐 약간 요런 맥락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권위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 귀여운 게 미술이라는 걸 한번 거치고 나면 별로 안 귀여워져요. 다 노잼 된다? 네. 다 진지충 된다? 귀여움이라는 게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 귀여움이라는 것도 사실 뭐 어떤 감정의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 모든 감정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이게 역사적으로 좀 달라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그런 기준들이 엄청 달랐듯이 그 귀여움이라는 것도 생긴 지 오래된 단어는 아니에요. 감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전라도에는 그 귀인 있다라는 방언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 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엄청 예쁘고 잘생긴 사람한테 귀인 있다고 안 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예쁘고 잘생기진 않았는데 뭔가 좀 그렇게 매력 있다. 매력 있고 그냥 우리가 흔히 귀엽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귀인 약간 있다고 퍼글리 하거든요. 느낌인가요? 그건 못생겼죠. 하지만 귀엽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뭐 귀인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고 영어에서 이제 큐트로 들어가 보면은 어원이 어큐트예요. 그 라틴어부터 이렇게 막 이어지는데 그 원래는 엄청 날카롭고 뾰족한 거를 지칭할 때 이제 그런 단어를 썼었어요. 어큐트. 되게 안 어울리네. 찌르는 그니까요. 찌르는 거 되게 날카롭고 상처 입힐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했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는. 찌르듯이 너무 귀여운 건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느낌인 건가? 그런 감정의 정도와 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그 큐트라는 어원이 그 이후에는 또 막 되게 웅장하고 막 그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거에도 쓰였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막 대성당들 큐트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큐트하다. 되면서 예전부터 모해화가 네.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뾰족하게 파고드는 것들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무장해제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나의 그런 일차적인 거를 이렇게 허물고 다가간다는 점에서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코드로서 귀여움을 본다면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카와이즘이 저는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진짜 그런 오타쿠의 문화였다면 사실 요즘에는 누구나 오타쿠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도 다 엄청 보고 있고. 요즘 이제 귀멸의 칼날 유행하듯이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귀엽다고 했던 그냥 뭐 강아지나 아기 귀엽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하위 문화에서 서브컬처에서 만들어진 귀여움 특히 요즘에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남성을 그려내는 방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성인적이지가 않거든요. 되게 그 어리게 그려요 남성을. 맞아. 그 타겟팅을 예전엔 그런 걸 막 여성향 남성향으로 나눴다면 요즘에는 그거를 크게 나누지 않거든요. 왜냐면 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아, 많아요. 맞아. 남성 여성이. 근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성인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을 완전히 벗어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막 어떤 유아 퇴행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 오히려 그런 성인성이라는 걸 좀 녹여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성인의 범위가 낮아졌다? 낮아졌다기보다는 그런 사실 그것도 범주잖아요. 어떤 맞아, 성인으로서 맞아.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진지해야 되고 아기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되게 사회적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없애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반권위적인 거죠, 어떻게 맞아. 보면. 저는 그리고 약간 그 중위 나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나이를 지금 태어난 애부터 제일 나이 많으신 분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그 딱 중간 나이를 중위 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한 7년 뒤 지금부터 그러면 50살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놀랍지 않아요? 절반은 50살보다 나이가 많아, 국민의. 절반은 50살보다 나이가 적어. 나이는 사실 좀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모두가 내가 막내인 집단에 가면 되게 막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첫째인 집단에 가면 첫째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 역할 자체가 약간 집에서 막내면 내가 몇 살이어도 계속 막내 아들인 것처럼 그 집 안에서는 이렇게 취급받듯이. 그 맞네. 그 귀여워도 될 나이 아직.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 귀여워도 될 나이가 아니라 누구나 귀여워질 수 있는 거지. 아니, 다 제가 귀엽다. 제가 이래서 귀여움을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귀여움을 방패 삼아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난 귀엽다고 호소한 적 없어요. 아, 귀여움이라는 게 저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약간 좀 역겹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제가 역겨우시겠어요. 역겹다고요? 아니 그 어떤 막 이렇게 억지로 귀여운 척하는 거. 네네, 근데 맞아요. 스스로가 귀여워지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어떤 하나의 또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귀여운 이미지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맞아, 그런 맞아. 귀여움이라고 하는 게 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범주들을 좀 허물고 벗어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와이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 일본 애니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소녀들이잖아요. 쇼조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를 보면은 이게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느 단계예요. 근데 그게 특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웬만한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런 귀여운 어떤 캐릭터들은 항상 어떤 연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결혼이나 그런 기존의 제도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보통 네. 이 귀여운 대상 17살쯤 네. 이제 그런 캐릭터가 남자건 여자건 불문하고 저는 자기입을 엄청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귀여워지는 게 그냥 연인의 상대가 아니라 자기 모해화가 조금 더 그런 것을 소비하게끔 잘하는 어떤 포인트가 이제 카와이즘이랑 또 엮여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시대적인 풍조로 해서 전반적으로 즐기는 나이대가 올라갔다고 한다는 말에서 이어서 그 즐긴다는 게 단순히 연애 상대라기보다는 내가 귀여워져야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귀여움 안 받으니까 이 대상으로 귀여운 애라도 이제 감정이입해서 약간 감정적인 나라도 이제 귀여워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 끔찍하네요. 그래서 알고 보니 진짜 끔찍한 사람. 끔찍하네요. 그 실제로 어떤 그런 막 오타쿠 문화들, 그런 카와이 문화들이 이제 서구로 넘어가면서 네. 어떤 서양이 일본에 뿌린 어떤 문화의 씨앗들이었는데 그게 일본에서 이제 카와이즘이라는 거대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이게 다시 이제 서양으로 옮겨갔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기존의 어떤 뭐 가부장제든 그런 권위든 어떤 거를 녹여낸다는 점에서 그 중국에서도 보면은 중국에도 이제 약간 저항적인 성격의 활동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들은 뭐 SNS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중국은 SS 검열이 엄청 빡세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에 이제 공안이 검열하는 거는 되게 스트릭트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엄근진한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위주로 이제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의 활동가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은 귀여운 밈에다가 정치적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유포를 해요. 그러면 검열에 잘 안 걸리거든요. 아 진짜 그냥 단순히 네. 시각적으로 귀여웠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되게 직관적인 거죠. 근데 그쵸, 애초에 그쵸. 그런 검열 시스템 자체가 엄격하고 진지한 그런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위주로 검열을 하다 보니까 귀엽고 이런 것들은 비껴 나가는 거죠. 그런 검열 체계에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초반에 향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귀여워서 무해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무해성이 띄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어떠한 것이 음흉한 생각을 가지지 몰라서의 무섭다고 하셨는데 그거랑의 약간 희망 버전. 그죠? 아까 그 단순한 묘사 이상이 될 수 있냐라는 맞아. 거에 되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죠. 그 묘사 이상이 된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메시지는 강력한데 귀여운 이미지에 넣으면 그게 희석이 될까요? 아니면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될까요? 귀여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그냥 그게 무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렇게 메시지를 심는다? 그러니까 뭐 귀여운 사진에 어떤 정치적인 문장을 갖다 붙인다고 막 그게 진짜 그런 정치적인 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어쩌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이 귀여움이라는 게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게 되게 남성성과 굉장히 그 정면에서 부딪히는 지점이잖아요. 왜냐면 남자는 귀여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귀여워도 귀여운 걸 알면 안 되고 남이 귀여워해주는 그런 그래야 돼 그런 포지션이에요. 자기가 귀여운 걸 알면 안 귀여워지는 그런 시대를 사실 쭉 우리는 살아왔는데 지금 되게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 됐고 둘 다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챕터라서 지금은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귀여움이라는 것을 이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경계에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그런 정해주는 데는 아니지만 그냥 다뤄봄직하다. 네, 그냥 그러니까 다루는 거니까. 저도 실제로도 많이 느꼈고 저도 실제로 별로 귀여워지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더 좋은 미감이란 건 사실 없는 것 같고 미감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 정당화를 위해 만들어낸 어떤 단어. 그래서 저는 작가들끼리 막 미감 할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냥 젊은 작가들이 자기들끼리 상호 참조하면서 만들어낸 애매한 그 조형적인 취향을 자기들끼리 미감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미감보다 실기력이라고. 제대로 엘리트네요. 실기력이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하지.